자, 얘들아. 이제 우리 딱 두 내용만 배우면 끝이에요. 그 두 내용만 배우면 끝인데. 자, 이제 통계의 네 번째 내용이 있어. 뭐냐면 거기 위에도 써 있겠지만 정규 분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마 진도를 많이 나가는 학교는 2학기 중간고사 때 일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마 2학기 기말고사 범위 정도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정규 분포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래요. 아니 갔다 와. 갔다 와. 봐봐. 자,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봐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어떤 시행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행들을 통해서 평균을 찾고, 표준 편차를 찾고, 뭐 분산을 찾고, 뭐 이런 걸 좀 우리가 하고 있었죠. 그럼 봐. 근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산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를 배웠고, 두 번째 파트는 그러한 셀 수 있는 변수들 중에서 마침 독립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침 횟수의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그걸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세트였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셀 수 없는 변수였으면 우리는 그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 녀석에 대한 정보를 그래프로 줬었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평균을 구할 수 있고 분산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를 원래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배운 것뿐이야. 교육 과정에서 빠져서. 그럼 뭐냐면 내가 그러죠. 연속 확률 확률 밀도 함수가 좀 있었어. 얘들아 봐봐.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시행을 하냐에 따라서 그래프들이 항상 다 똑같아 아니면 항상 다 달라? 다 달랐죠. 우리가 방금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래프들의 모양이 다 다르지 않았었나? 그죠? 그럼 그렇게 다 다르니까 좀 보기 불편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봐. 이 안에서 내가 뭘 구할 수 있냐면 분명히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내가 뭘 구할 수 있었을 거냐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었을 거야. 표준 편차는 어차피 분산을 구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시그마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M이라고 좀 쓰는데, 들어? 이때 내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f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할 거야. 물론 여러분들은 이 fx의 식을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안 해도 돼. 일단 적을게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틀릴 수 있어. 자, 루트의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은 몰라도 돼요. 어떤 숫자예요? 어떤 숫자야? 이과들만 배우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2 시그마 제곱에 x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이라고 하는 어떤 수식을 수학자들이 만든 거야. 저런 식이 떠올랐나 봐.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구했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하고, 여기다 이제 평균을 대입을 하고. 느낌이 하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봐. 이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영어 2라고 쓴 요 숫자는 대충 얼마냐면 한 2.7 정도의 숫자예요. 정확히 하면 무리수야. 무리수긴 한데 그냥 2.7 정도라고 알면 되고, 몰라도 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약간의 변환을 했죠. 내가 구했던 정보들을 이런 데다 넣었으니까. 그러면 얘들아 그래프가 어떤 느낌으로 생기냐면, 일단 첫 번째, 이제부터 좀 알아야 돼.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다 정도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에 딱 봤을 때 혹시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요. m 넣었을 때 빵 나오죠. 봐. 숫자 이거 어찌됐건 조사를 하면 정해지는 숫자. 얘도 숫자 m도 숫자, x만 바뀌어요. 뭔 말인지 이해했지? 자, 그랬을 때 여기 x에다가 만약에 내가 m을 넣게 되면, 이쪽 어디가가 m이라고 좀 하면 어떤 값을 찍었을까? 그 값은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m을 기준으로 m 플러스 1을 넣나 m 빼기 1을 넣나 똑같죠? 뭔 말하는지 이해하죠? m을 기준으로 m 플러스 2를 넣나 m 마이너스 2를 넣나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우리가 뭐 정도만 느끼면 되냐면 다른 거 없어. 아, 얘는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 있구나 정도 하나 느껴주시면 돼. 그리고 지금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지수로그 함수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없으니, 얘가 대충 2.7이니까 미치일보다 크죠? 그러면 요 녀석이 크면 클수록 값이 원래 커져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있으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겠지. 그래서 그래프의 경우에 어떤 느낌으로 생길 거냐면
아 작아지겠네 이런 느낌으로. 대신에 무슨 선을 가질 거야? 점근선을 가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생길 거야. 그냥 그렇겠네 정도만 받아들여 주시면 돼. 알겠지? 근데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으로 갈 거야. 그럼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알겠지? 이해했어? 수학자들이 확률 밀도 함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게 불편했던 거야. 그게 불편해서 아 그러면 요 짓을 한번 하자. 그래서 내가 구했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러한 함수식에 넣자. 그러면 어찌됐건 그래프 기형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비슷하게라도 이런 느낌으로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비교하기가 편했던 거야. 그럴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 함수식 몰라도 돼. 안 나와. 안 나와. 알겠지? 그냥 정규분포 곡선이 평균에 대해서 어떤 대칭인 곡선을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내가 독립된 시행을 하고 그때 확률 변수 x가 횟수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그걸 이항분포라고 부른다 했죠. 근데 내가 조사하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마침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우린 그걸 특별하게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말뜻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럼 봐. 이때 이 m을 넣었을 때 값 정도만 우리가 좀 볼까요? m을 넣었을 때 값을 보면 여기다 m 넣으면 여기 지수 얼마 나와? 빵 나오니까 모든 세 빵승은 2다 보니까 값이 뭐가 떨어지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정도가 튀어나와요. 여기까지 했니? 그럼 내기 잘 들어? 좀만 보자. 자, 내가 어떤 수학 성적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원래 수학 성적은 우리 반 애들 우리 반 특히 우리 반 애들 한 30명 정도 있으니까 셀 수 있는 변수죠. 하지만 그냥 이랬다고 칠게. 봐. 어떤 수학 성적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요렇게 축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요런 느낌으로 생겼어. 두 개 좀 구분해 줄까? 요렇게 있고 하나 요렇게 좀 있는데 하나가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 하나가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느낌으로 생긴 거야. 이게 A반의 성적이고 이게 B반의 성적이었었다라고 치자. 여기까지 말뜻 이해했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이 정가운데가 당연히 뭘 거야?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정규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60점이라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50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 반의 평균은 누가 더 높은 거야? A반, B반. A반이 더 높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질문 하나만 할게. 어느 반의 점수가 좀 더 고라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B라고 얘기를 해요. 점수는 A가 더 고른 거거든요. 이제 그걸 좀 얘기를 좀 할게. 알겠지? 근데 잘 들어. 아니, 어우, 모르잖아. 이렇게 지금 보통들 생각을 한단 말이야. 푸슝풍 이렇게 하니까 얘가 조금 더 너무 조금 얘가 좀 고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볼게. 나는 M이라고 하는 녀석을 넣었을 때 값이 얘라는 거 지금 이해했죠? 그럼 봐. 요 값은 얼마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 A반에 대한 표준 편차 분의 1이에요. 그러지 않겠냐? 그지? 자, 그 다음에 요 값은요. 루트 2파이 자 표준 편차 B반에 대한 거 분의 1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일단 얘가 더 높이 있죠. 그럼 얘가 더 높이 있다라는 건 시그마 A가 더 뭐 한 거야? 작은 거야. 내 말 이해 있니? 아 미안, 더 큰 거야. 미안해. 잠깐만. 더 작은 거야. 미안해. 더 작은 거죠. 그치? 얘가 더 작아서 얘가 더 큰 거니까. 그치? 그 말은 표준 편차가 작은 거죠. 지금 A반이. 상대적으로 B반보다. 그럼 A반의 표준 편차가 더 작았다라는 거는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뭐야? 분산이죠. 그럼 A반의 분산이 더 뭐 한 거야? 상대적으로 B반보다 작은 거야. 분산의 정의가 뭐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A반의 분산이 더 작았다라는 건 A반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 더 작은 거죠. 그 말은 편차가 더 작은 거지. 평균과의 차이가 더 작은 거야. 말뜻 이해했죠? 자, B반의 높이가 더 작았었다라는 건 B반의 표준 편차가 더 컸던 거야. 상대적으로 A반보다. 그럼 B반의 표준 편차가 더 컸다라는 건 B반의 분산이 더 컸다라는 거고 분산이 더 컸다라는 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더 큰 거고 편차가 더 큰 거야. 평균과의 차이가 더 큰 거라는 거지. 내 말들 이해했지?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내가 다시 이 녀석을 요렇게 좀 쓰면 다른 예를 들어 A반이야. A반은 점수가 어디에 많이 쏠려 있는 거야 지금? 60에 많이 좀 쏠려 있는 거야.
어찌됐건 확률 밀도 함수고 60 근처에 너무 그래프가 많이 쏟았으니까 이쪽에 확률값이 더 많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임의로 한 명 뽑았을 때 60 근처 애들이 더 많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반 A반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런 거지. 56, 57, 59, 뭐 60, 60, 뭐 61, 63 이렇게 있는 거야. 하지만 B반은 점수가 이렇게 흘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반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10점, 또 있고 20점, 또 있고 30점, 또 있고 막 40점, 또 있고 50점, 또 있고 막 60점, 또 있고 80점, 또 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다시 보면 우리 B반의 점수가 훨씬 더 애들이 고르네 이러진 않다는 거지. B반의 점수가 훨씬 더 다양하게 막 구분된 거야. A반의 점수가 훨씬 더 60점대 애들로 쏠려 있으니까 조금 더 점수가 고르게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말뜻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첫 번째, 이 녀석의 꼭지점, 정규분포 곡선의 꼭지점은 누구랑 연관이 있다? 내가 조사하고 있는 녀석의 표준 편차와 연관이 있다. 말뜻 이해했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높이가 뭐해진다? 낮아진다. 정도만. 이 녀석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녀석은 낮아진다. 정도만 알면 얘들아 충분해요. 알겠지?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전체 값은 낮아진다. 그럼 다시 만약에 어떤 두 개의 조사를 했는데 높이가 똑같아. 그 말은 그 둘의 표준 편차가 뭐하구나? 같구나라는 거겠지. 내가 어떤 두 개의 곡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마침 두 녀석의 최고 높이가 똑같아. 그럼 최고 높이는 무조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니까. 근데 루트 2파이는 똑같으니까 둘의 시그마가 똑같았었다는 소린 거지. 그게 평균이 똑같은지 몰라. 하지만 표준 편차가 똑같았구나라는 거야. 내 말 뜻 이해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이 두 녀석의 그래프는 둘 다 같은 높이 선상을 가지면서 그래프 개형이 동일할 거라는 거야. 제 말 뜻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느낌만 우리가 가져가면 돼. 정규분포는. 그래서 정규분포 자체에서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출제가 되냐면 기본 문제 1번 볼까요? 요런 느낌으로 출제가 돼요. 자, 기본 문제 1번을 보면 다음 세 곡선 ABCD가 나타내는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BC겠지. D가 아니라. 헬리 체크. 자, 세 곡선 ABC가 나타내는 정규분포.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 이란 소리고요. 그랬을 때 평균과 분산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A와 B의 평균은 뭐야 얘들아? 같아요. 그리고 C가 평균이 더 뭐해? 커요. 그러니까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겠지. 스말트 이해했지? C의 평균이 더 크니까. 그건 이해했지? 그런데 문제에서 단 A를 평행 이동하면 C와 일치했다라는 건 A와 C의 최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A와 C의 표준 편차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A와 C의 분산이 똑같은 거야. 그런데 B가 더 높게 쏟아있죠. B가 더 높게 쏟아있다라는 건 B의 분산이 더 작았다는 소린 거지. 따뜻한 몇 번? 그렇지,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높게 쏟으면 쏟을수록 평균 근처에 많이 쏠려 있는 거니까 점수가 훨씬 더 고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더 높게 쏟을수록. 이해했죠? 오케이. 자, 발전 2번 볼까? 학교 내신에 이런 느낌으로 하나가 나올 거예요. 발전 2번처럼. 자, 3학년 재학생 수가 각각 500명인 세 지역의 세 고등학교 ABC의 3학년 수학 성적 분포가 아래 그림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뭐 그런가 봐.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 기억.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A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 맞아요? 그치? A가 더 많죠? 왜냐면 전부 다 500명이라고 얘기한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B반을 보면 B반이 이런 느낌으로 있죠. 자, 그리고 A, 요게 B반이야. 자, 그리고 A반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 성적이 더 많은 애들이 누가 더 많아? A반 애들이 더 많다는 거 알 수 있지. 더 많이 듣고 있잖아. 더 영역이 더 많잖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따라서 기억참. 니은. 자, B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평균 얘기하는 거겠지. 자, A 고등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 둘의 평균은 같죠. 대칭점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평균은 60이니까.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애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보통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C가 더 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B가 더 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왜? B가 분산이 더 작을 거니까. B가 더 평균에 몰려 있으니까 B가 더 훨씬 더 점수가 고르게 있는 거지. 들쑥날쑥이 아니라. 돈 이해했어요? 답은 몇 번이지? 그렇지, 뭐 그렇게 되겠지. 그래, 그렇게 되겠지. 잠깐 봐봐 얘들아. 여기 이제 정규분포야. 영 별거 없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도
곡선이 하나만 있어? 두 개만 있어? 개 많아? 개 많지. 어느 평균에 대해서 대칭일지, 그리고 내가 조사하고 있는 녀석의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러다 보니까 봐봐. 나는 확률을 구하고 싶어 지금. 그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는 건 이런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야. 가령 예를 들어. 근데 곡선마다 다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위치가 바뀔 거고 이렇게 높낮이가 바뀔 거고 하니까 곡선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구간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평균이 다 다르겠죠. 내가 어떤 곡선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냐에 따라 너무 힘든 거야. 마치 이런 느낌인 거지. 여러분들 로그 배웠잖아요. 로그의 밑은 고정되어 있어? 아니잖아. 밑이 2일 수도 있고 밑이 3일 수도 있고 밑이 4일 수도 있고 밑이 5일 수도 있잖아. 밑이 0.7일 수도 있는 거고 뭐 7.8일 수도 있는 거고. 뭔 말인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로그는 너무나도 다양하다 보니까 너네가 이런 거잖아. 로그 2의 3에 대해서 이 녀석이 정확하게 값이 한 소수점 안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요. 밑이 2에 대한 정보는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식을 배워?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걸 배워서 얘를 밑이 몇인 상태로 바꿔놔? 밑이 10인 상태로 바꿔놔서 로그 2분의 로그 3 이렇게 우리가 바꿔놓죠. 그래가지고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무슨 로그라 부르고 상용 로그라고 부르고 그 상용 로그에 대한 정보는 이미 수학자들이 구해놓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교과서 받으면 뒤쪽에 상용 로그 표가 있을 거고 그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값들을 찾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봐.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확률 밀도 함수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야. 곡선의 그래프가 너무나도 다양한.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거기에서 뭘 했냐면 그럼 얘를 조금 우리가 뭐 해주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준화를 시켜주자라고 얘기를 해요. 즉 전부 다 일정한 형태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까지 오늘 좀 배울 거야. 알겠죠? 그게 뭐냐면 다시 할게. 아니요, 여기 이어서 이거 같이 기억하자. 자, 두 번째 내용이 메인이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 느낌만 기억하시면 충분해. 더 디테일하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배우니까. 더 디테일하게 못 물어봐. 물어봤자 발전 2번 정도까지 물어보는 게 최선이야. 뭐 말하는지 이해하죠? 자, 그런데 자, 정규 분포의 표준화.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을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돼. 왜? 이 너무나도 이것도 시그마가 뭐냐, 평균이 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위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한 번 더 무슨 짓을 하냐면, 요거 그냥 쌤은 바로 좀 이어서 이렇게 갈게요. 여기서 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어떤 새로운 문자를 좀 하나를 쓸 거야. 새로운 문자를 좀 하나 쓸 건데 그 문자가 뭐냐면 Z라고 쓴 거야. 쌤 이거 Z를 이렇게 좀 써요. 자,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하는 이만큼을 새로운 문자 Z로 우리 치환하자라고 수학자들이 약속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나와요. 요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매번 하면서 문제를 풀 거라서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하는 녀석을 Z로 바꾸는 걸 우리가 표준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표준화를 하면 봐, 얘들아. 다른 거 몰라도 되고 여기만 잘 봐. 얘가 뭐로 바뀌어? Z로 바뀌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이거 안 적어도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으로 바뀌는 거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조사하고 있는 평균이 무엇이든 네가 조사한 녀석의 표준 편차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다 똑같이 그냥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으로 바뀌는 거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요 짓을 하고 나면 잘 봐.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니? 이거 일단 Z축이야. 변수가 Z로 바뀐 거야. X에서 Z로 바뀐 거고 얘는 그럼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렇지. 0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Z에다 1 넣나 마이너스 1 넣나 똑같죠. Z에다 2 넣나 마이너스 1 넣나 똑같죠. 그렇지. 따라서 전부 다 0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60에 대해서 대칭이거나 50에 대해서 대칭이거나 80에 대해서 대칭이거나 했을 텐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요 작업만 해주면 전부 다 0에 대한 대칭으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래프의 경우는 전부 다 요런 느낌으로 생긴다는 거지. 싹 다. 맞죠?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시킨 곡선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규분포의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정보는 주어져요. 문제에서.
이 자식에 대한 정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과통계 교재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수학 1 교재를 받으면 교과서를 받으면 뒤쪽에 무슨 표가 있을 거냐 아마 상용로그 표가 있을 거예요. 보고 풀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과통계 교재를 받으면 그 뒤쪽에 정규분포의 표준화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표준화 표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쌤이랑 바로 좀 문제를 볼게. 기본 2번 봐봐. 그래 쌤이 언급 하나 안 했네. 미안해. 우리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B 쓰고 N, P 썼던 거 기억나요? 선생님 그것도 좀 하나 언급해줬어야 되는데. 자 확률 변수 X가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치면 그 녀석은 N이라고 좀 써요.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표현이야. 그리고 괄호 열고 여기에다 뭘 쓰냐면 M을 써요. 평균. 평균의 M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뭘 쓰냐면 시그마 제곱, 즉 분산을 쓴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물론 물결하고 N 이런 표현은 없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써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정보를 주면 우리는 아 평균이 이거구나, 분산이 이거구나 라고 캐치를 하면 된다는 거야. 요 정도 참고하면서 기본 2번 볼게. 기본 2번을 좀 같이 좀 세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기본 2번을 좀 보니까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걔가 뭘 따른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그 말 안에 우리는 이미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그러한 곡선이구나.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구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말뜻 이해했지? 자 그런데 걔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거기 보시면 평균이 60이라고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의 제곱이라고 해서 표준 편차는 10이고 분산은 얼마? 100이라고 하는 그래프였던 거야. 내 말뜻 이해했니? 그럼 잘 봐.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느 정도 느낌만 잡아주시면 되냐면 변수가 X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프가 생겼었던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얼마임? 60이. 말뜻 이해했어? 그런데 1번에서 물은 거지. 뭘 물었냐? 돈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1번에서 뭘 물었냐면 들어 P 확률을 물었고 X가 68보다 같거나 클 때의 확률을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60이 여기 있으니까 68 한 이쯤 어디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68이라고 하는 녀석보다 68 한 대충 이쯤이라 찍을게요. 자, 그 녀석보다 같거나 클 때의 확률을 구해봐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면적을 구해봐 라는 소리인 거야. 근데 나는 얘는 아직 표준화를 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어.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였을 거고 이 녀석에 대한 면적은 내가 못 구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단 말이야. 안 배워. 고교 과정에서. 그래서 난 여기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지. Z라고 하는 변수를 써서. 그럼 Z는 뭐냐면 뭐 분의 시그마 분의 x-60이라고. 그러니까 시그마는 여기서 얼마겠어? 여기서는 10이겠지. 요러한 짓을 할 거라는 거야. 내 말뜻 이해했니? 자 그러면 이 곡선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 자 이제 얘가 무슨 축? Z축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했죠? 그리고 여기 60을 여기다 넣어. 그럼 60은 뭐로 대응이 되는 거야? 으로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전부 다 그래프가 이제는 요 기본 세팅으로 바뀌는 거야. 0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 세팅으로. 그리고 나서 68은 여기다 넣으면 얼마야? 2인 거 되냐? 그래서 68이라고 하는 값 여기다 60 아니지 0.8이지 미안해. 자 8 빼기 8 나누기 10이니까. 그래서 이 68이라고 하는 값은 좀만 오른쪽으로 하자. 0.8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이 확률값은 바뀌어요. P X가 68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말은 Z가 뭐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말로? 0 그렇지. Z가 0.8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의미로 수학자들이 바꾼 거야. 이렇게로. 그냥 취업만 한 거야 얘들아. 이해했죠? 근데 이거에 대한 정보는 저렇게 표로 까는 거야. 항상 깔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알겠지? 그건 몰라도 돼. 이거 무조건 표에서 주어질 거니까.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 이렇게 Z가 좀 있죠? Z가 있고 여기가 이제 0.5 이렇게 나와 있고 0.8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1.0 나와 있고 그다음에 1.5 이따구로 나와 있어. 자 그러면서 여기에 P라고 나와 있고 0보다 같거나 커. 그리고 그 Z가 라지 Z 정확히 얘기하면 라지 Z가 Z보다 같거나 작았을 때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런 거야. 0.5라고 하는 건 여기 뭐가 들어간 거야? 0.5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0부터 0.5까지의 확률이 얼마라는 소리야?
1915라고 이렇게 그냥 주어진 겨. 그럼 여기가 0.8이면 0부터 몇 가지? 0.8에 대한 확률값이 0.288이라고 주어진 거야. 왜? 우리가 실제로 그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다 주는 거야. 1.0은 거기 문제에서 0.3413이고 멍청아. 자, 그 다음에 1.5라고 하는 녀석은 0.433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지. 그럼 내 얘기 잘 들어줘.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봤을 때 이 1, 2, 3, 4, 4개 중에 어딜 봤어야 돼? 0.8을 봤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 여기가 0.2881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0부터 어디까지? 0.8까지가 0.2881이라는 소리야. 근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기억하자고 했냐면 얘들아 봐. 이것도 정규분포고 표준화를 시켜도 어찌됐건 뭐야? 정규분포인 거야. 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해했냐?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은 무조건 얼마? 1. 그러니까 이 절반의 면적은 얼마? 그렇지. 0.5였던 거야.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절반 면적 0.5에서 맞냐? 뭘 뺐으면 돼? 0.288을 뺐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거야. 앞으로. 느낌만 잡아가시면 돼. 이거 계산하면 해내 얼마니? 0.2119인데 너무 잘했다. 이해했죠? 그치? 이런 느낌이야. 한번 더 해볼까? 2번. P가 45보다 같거나 컸으면 좋겠대. X가 미안. X가 45보다 같거나 컸으면 좋겠어. 그럼 45라고 하면 저쪽에서 이제 가면 45가 좀 이쪽 아니야? 45면. 그럼 45보다 같거나 컸으면 좋겠으니까 이만큼 구하는 소리 아니야? 그죠? 그럼 난 빨리 뭐 해야 돼? 45를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럼 45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의 확률값은 P Z가 마이너스 1.5보다 같거나 컸으면 좋겠네로 바뀌는 거죠. 말뜻 이해했지? 돈이 돼?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1.5라고 하면 2점 어딘가 있을 거잖아. 마이너스 1.5. 쌤 근데 저는 마이너스 1.5는 모르잖아요가 아니지. 마이너스 1.5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뭘 봤으면 돼? 얘를 봤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봐. 어차피 이 녀석이 얼마일 거야 그러면? 0.433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1.5보다 같거나 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0.433에서 몇 더 했으면 돼? 그렇지. 0.5를 더 더했으면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은 계산 어려우니까 내가 할게. 0.933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해하지? 괜찮아? 마이너스 1.5보다 같거나 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결국 이면적 다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라고 하는 건 어차피 대칭이니까 0부터 1.5까지 0.433이랑 똑같았을 거고 거기다 0.5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0.933 이렇게 하겠지. 마지막 3번. 자, 55보다 같거나 크고 70보다 같거나 적었으면 좋겠대. 일로 가자. P 55보다 같거나 크고 X가 70보다 같거나 작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했으니 후딱 가자. Z로 바꾸자. 그럼 얘는 Z로 바꾸면 자, 여기다 55 넣자. 그럼 마이너스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0.5보다 같거나 크고 누구보다? 1보다 같거나 작구나로 바뀌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쌤 좀 지우고 자, 마이너스 0.5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같거나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서 이면적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럼 또 그리기 좀 그래서 뭔 말인지 했죠? 그러면 0부터 1까지 확률값은 얼마였어? 3, 4, 1, 4. 그 다음에 0부터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건 이거 쓰면 되는 거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이 둘의 값을 그냥 뭐 해줬으면 돼? 더해줬으면 됐었겠다라는 거지. 이거 더하는 거는 쉬우니까 혜린이 가봐. 그치. 0.5328 그렇게 나온대요.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지. 이게 표준화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정규분포의 표준화는 문제에서 물어본 걸 내가 잘 표준화시켜서 잘만 바꾸시면 돼요. 이해야? 쪼쪼쪼? 자, 그러면 세연아 좀 보자. 자, 발전 3번. 숙제 많이 안 낼게. 여러분 이제 좀 다른 공부도 좀 해야지 뭐. 이거 6번이 고3 평가, 아니 6번은 힘들겠지? 6번은 고민하라고 해야겠다. 발전 4번. 이렇게 두 개 풀어보자. 자. 알았어.
5분 안에 끝낼게. 진짜 5분. 응, 5분 안에 끝낼게. 알람 맞출게. 그래. 진짜로 일찍 끝낼게. 많이 나가서 괜찮아. 뭔지 알려줄 수 있어? 나도 궁금해. 우리 A반 단톡에 올려주라. 자, 봐. 기본 3번 보자. 자,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성적표래요. 성이 좀 낮네. 자, 서인의 성적표가 이렇게 좀 있는데, 자,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자, 수학 성적표가 있대요. 근데 이제 이런 거지. 68점이고, 국어가, 수학이 70점이고, 영어가 70점이고, 수학이 65점이라고 이렇게 쳤을 때,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점수만 보고 뭐라 하시니까, 65점이 뭐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얘기를 해줘야죠. 엄마, 통계를 보면, 정규분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줘야죠. 봐봐. 과목 평균이 62야, 국어가. 그 다음에 영어 평균이 58이야. 자, 그 다음에 수학 평균이 50이야. 그럼 이렇게 좀 있으면, 봐, 얘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 예를 들어 지금 그 58이야. 근데 내가 70이야. 그럼 난 평균보다 몇 점이 더 높아? 12점이 더 높죠. 근데 이게 그럼 진짜로 잘 본 건가에 대한 정보는 솔직히 충분치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 왜냐하면 꽤 애들이 잘 봤는데 진짜로 막 운동부 이런 애들이 껴있어가지고 한 20명이 0점을 받아버려가지고 걔네 때문에 평균 확 내려갔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보지 못한 걸 수도 있는 거죠. 뭐 말하는지 알지? 그 점수를 깎은 애들이 조금 낮은 점수, 그러니까 뭐 한 50점대가 많이 분포된지 이런 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뭘 준 거야? 그 밑에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를 준 거지. 10이라고. 표준 편차가 뭔데? 정말로 평균과 떨어진 거리를 준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2. 그 다음 표준 편차가 9. 이렇게 좀 준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해주시면 되냐? Z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왜? 이게 세 개가 다 다른 정규분포를 따랐었겠지. 곡선이 다른. 왜? 표준 편차가 다르거든. 높낮이가 다를 거고 그래프경 다를 거야. 근데 나는 이 녀석을 하나로 맞추고 싶은 거지. 전부 다 밑이 10인 상용록으로 바꾸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Z를 할 건데 Z는 뭐였죠? 변수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게 표준화 과정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변수가 얼마야? 근데 평균 빼면 나누기 이니까 Z는 0.6 정도였던 거야. 0을 기준으로 나는 0.6 정도의 위치였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변수 70, 58 빼면 12 나누기 10이니까 1 정도인 거지. 자, 그 다음에 65 그리고 50 그럼 15 나누기 9니까 얼마야? 3분의 4야? 3분의 5 정도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수학 점수가 65점이어서 영어 점수보다는 낮았지만 실제로 나는 수학은 꽤 뭐한 거야? 잘 본 편이었던 거야. 뭐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과목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얘들아? 0을 기점으로 얘가 제일 멀리 있으니까 얘가 제일 잘 본 거야. 그래서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국어 이렇게 되는 거지. 수학이 답이다 뭐 이런 말 해줬겠지. 답은 3번. 잠깐만, 그래도 21분이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렇지, 이런 말이다. 그 다음 기본 4번까지 보면 너무 양아치야? 오케이, 오늘 수업은 106조까지 해주도록 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이제 다음 주에 교재 끝날 거야. 아마도 애지간하면 끝날 거라서 그 복습들 좀 열심히 좀 합시다. 빠지지 마시고 이제 2번 남았는데 빠지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면서 고생됐습니다.